듣기만 해도 이해되는 시사, 상식을 넘어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이슈 투데이. 네, 이슈 투데이 2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죠. 환자혁명, 한국에서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원장님 모시고 오늘의 건강과 행복 이슈 전하는 날입니다. 조한경 원장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건강, 행복 이슈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네. 제가 쓴 책 아니고 읽은 책,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환자혁명 몇 세 찍으셨어요? 12세 찍었습니다. 아, 12세까지 갔습니까? 예. 아니, 건강의학 부분 책을 그렇게 많이 찍는 예가 근래에 있나요? 없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책 안에도 뭘 집어넣으신 거예요? 사은품 껴주는 거 아니에요? 사은품이 있었나? 제가 모르는 사이에 네. 출판사에서 사은품을 지급을 네. 했나? 아니, 독자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예, 책의 내용이 좋지 않으면 다시 사지 않아요.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책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책은요. 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신경을 좀 쓰고 살잖아요. 네. 한국 분들 또 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안고 살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 문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복이 부끄러워서. 네. 나대지 마라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남의 생각에 대해 너무 많이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 네. 나의 행복감을 앗아가는 건 물론이고 그렇죠. 자존감도 낮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책 제목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에요. 아, 그 베스트셀러였는데. 네. 아마존 베스트셀러였고요. 네네. 예, 환자혁명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인데 지난주에 1위 했답니다. 아유, 아마존하고 비교를 하시다니요. 근데 네. 이 책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네네. 한국에서도 뭐 당연히 베스트셀러죠. 네네. 건강 분야보다는 훨씬 많이 읽히는 네. 이제 그런 분야인데 이게 영어 제목이 더 좋아요. 뭐예요? 책 영어 제목이 The Subtle Art of Not Giving a Fuck. 귀를 의심하지 마세요. 제대로 들으신 거 맞습니다. 그 fuck이에요. 이거 라디오에서 안 되나요? 아니요, 저도 그 책에 뭐 숙독은 안 했지만 통독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자료 찾아보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한국 사이트에서 가로 안에 집어넣든지 이렇게 좀 살짝 가리든지 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 F를 F하고 별 표해놓고 CK 이렇게 네네, 맞아요. 별표로 했어요. F 해놓고 별표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세 개를. 그렇죠. 네네. 아니 근데 래퍼들은 막 무대 위에서 욕하면서 돈 버는데. 네. 뭐 우리 좀 하면 어때요? 아니, 책 제목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효과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네.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네. 교장 선생님이 프린시펄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발음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 혼자. 근데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프린시팔 하고 다녔는데. 지금도 책 제목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근데 이 책은요, 다 네. 신경 끄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히피가 되라 이런 거 아니고요. 네. 남들 뭐 무시하고 이래라 그런 내용 아니고. 네. 아니면은 우리 무슨 이렇게 법정 스님처럼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 네네. 예, 이게 책 표지만 보고 제목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네. 책 내용이요. 그러니까 인생은 되게 짧고 우리가 그 짧은 인생살이에서 신경 쓸 일은 너무 많다는 거를 깨닫는다면 네. 그러면 나는 뭐에 신경 쓰고 살 것인가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있어서 사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중요한 것만 골라서 신경 쓰라는 거예요. 네, 사실적인가 직접적인가 중요한 건가. 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꼴이 네. 있어서 만약에 그게 내가 창업을 해서 뭐 돈을 버는 거라든가 네.
뭐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아니면 매일 운동하는 거라든가 네. 뭐 식단을 바꿔서 내가 당뇨를 고치는 거 뭐 이런 게 지금 당장 꼴이라면 네. 그것들을 삶에 그게 우선 사항이니까 최우선 사항처럼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내가 내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되죠? 네, 당연히 별 도움이 될 리가 없죠. 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이게 집중을 하면요. 네. 그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꼴에 대한 집중력을. 그래서 네. 이 내 목표랑 우선순위로부터 이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점점. 나를. 네. 네. 내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십에 휘말리게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반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이나 이게 비난에 꽂혀가지고 네네. 스스로를 막 괴롭히면서 네. 그러니까 거꾸로 다른 사람의 생각 따위는 신경 쓰지 않으려면 네. 내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요. 네. 이 부모님 빼고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그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만 정확하면은 신경 안 그렇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소연 씨 목표 있으세요? 목표 있죠. 누가 10년 후에 이소연 네. 씨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당신이 만약에 계획이 없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계획의 일부가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없죠, 뭐. 다 서로 회사를 다녀도 그렇고 다 자기가 먼저지 남을 이렇게 케어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생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바로 말할 수 있는 네.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올해의 계획, 네. 3년 후의 계획. 이 계획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 뭐 이타적인 거라면 더 삶이 충만하겠죠. 네. 네, 그건 이제 별도의 이슈고.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떠드는 거, 그게 그 사람들만의 일이라는 거. 네.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꼭 내 일 같죠.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의 저는 생각과 그의 어려서부터 판단이죠. 네. 누가 뒤에서 내 욕을 하면 네. 그걸 전해 듣잖아요. 전해 들었어요. 네. 팔 걷어붙이고 가서 네. 너 내 욕했다며 하고 따지러 안 갔어요. 안 가셨다고요?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내 앞에가 어차피 욕을 못 하고 네. 뒤에서 욕하는 것도 딱 하니까. 아니 어렸을 그냥 때부터 놔둬라. 그런 심적 수련이 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수련이 된 게 아니라 네. 타고난 천성인 거겠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신경 쓰냐. 제가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은 없지만 네. 네, 그런 시기였는데 네. 근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 쓴다면 네. 본인한테 먼저 솔직하게 질문해봐야 돼요. 네. 왜 신경 쓰시는 거냐고요. 그 사람들한테 이게 허락받고 인정받고 싶은 건지 네. 아니면 스스로 확신이 없고 불안감이 존재해서 그러는 건 아닌지 네. 이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아. 약간 유아적인 사고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는 유아적인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좀. 그죠? 네, 네, 네. 네. 제가 2002년도에 네. 월드컵 축구를 보고 네. 흥분을 해서 그때 다 흥분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흥분하고 네. 그때 나이가 이미 30인데 네. 축구장에 나갔어요. 조기 축구역이. 나는 네. 못하니까는 이제 실수. 네. 다 거기 뭐 축구 다 왕년에 차던 사람들이 차지 그때 뭐 갑자기 차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부끄러워서 못 갔어요. 다른 팀으로 옮길까 막 그렇게 생각도 했고. 네. 근데 또 실수를 해가지고 욕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 말고도 많이 네. 축구하러 나갔어요. 아. 네. 그런데 나중에 오래 지나서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축구장에서 왜 그렇게 게임이 경쟁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네. 모든 분들이 다 인성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네.
같은 편한테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예, 이제 힘드니까 못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수비 당연히 처음 갔는데 수비 시키잖아요. 네. 수비는 한 번 실수하면 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막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네. 분이. 어.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나가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축구를 난 좋아했거든요. 재밌었거든요. 운동도 네. 되고. 네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축구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내 사고방식에 좀 문제가 있구나 이거 확인하고 네. 그냥 꾸준히 다시 나갔죠. 네, 계속 민폐를 끼쳤겠지만 근데 제 목표는 축구해서 운동을 좀 즐기는 네. 운동을 좀 하고 운동은 네.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실력을 연마해서 더 잘하게 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건 뭐 취미 생활인데요. 직업 그러니까 축구가 프로도 아니라. 아닌데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유가.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되게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를 그냥 오케이 하세요. 나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네. 세상에 장점만 있는 사람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지금 축구 얘기하셨잖아요. 보통 이제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를 하는 네. 네. 그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내가 이 어떤 일로 인해서 고민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포기입니다. 포기. 가장 최악의 선택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포기들 중에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평가예요. 평가. 너가 못했다. 포기를 하게 되는 네, 이유가 다른 사람, 평가다. 네, 평가를 했을 때 못하네, 실패했네, 잘 못하네, 아니면 네.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거나 하면 쉽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 원인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상처받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또 그거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에 소질이 없구나, 다른 사람 평가에 의해서 포기해버리는 맞아요. 거죠.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뭔가 꾸준히 하면 네, 꾸준히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거고, 나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거고, 내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가기 전에도 이미 포기해버리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그냥 아예 싹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네. 뒤에 부연 설명이 없었으면 네. 가장 쉬운 게 포기입니다. 그러고 끝냈어요. 저는 오늘 방송을 못할 뻔했어요. 토론회가 될 뻔했잖아요. 뭐가 난지. 근데 네. 똑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거 같은 네.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아까 그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축구장으로 네. 뛰어나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왜 박세리 퀴즈도 그렇고 김연아 퀴즈도 그렇고 네. 어떤 사회적 큰 이슈가 되거나 막 어떤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있으면은 내 자식도 그렇게 키워야겠다고 막 갖다가 데려다 교육시키고 하잖아요. 네네. 정작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의 기준,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이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부모의 기준, 부모가 좋아하는 남의 평가로, 남의 기준으로 그 아이를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그리고 부분도 그건 또 이제 문제가 프로로 있죠. 가는 길이니까 또 그렇죠. 다른 또 얘기, 다른 너무 문제가 어려운 얘기가 되는 될 거죠. 수 있죠. 네, 네, 네. 제가 볼 때 프로는 타고난 게 없으면 못해요. 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 월드컵 왜냐면은 네. 난 우리 애들 축구 잘해요. 그러면 네. 그 훌륭한 코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세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코치가 보기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프로의 세계는 다르고. 그래서 네. 내 목표도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나한테 맞는 거 내가 할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예요. 본인이 원하고 간절하면 남의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이게 철학자 알란 와츠가 설명한 컨셉인데요. 네. backward law라 그래가지고 네. 거꾸로 법칙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내가 긍정적인 경험을 갖고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죠. 긍정적인 경험을 갖고 싶은 그 욕구가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것 같아요. 좀 이해돼요. 이 컨셉이 맞는 이유가요. 네.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 내가 네.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내가 컨트롤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는 가치가 없는 행동인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원하는 건 이 내 인생에 좋은 경험이 부족하다. 네. 근데 뭔가 부족하다는 걸 자꾸 각인시켜주는 행위에만 불과하니까 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제가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게 안 됐어요. 네. 하루 종일 기분이 잡혀있는 상태. 이거 네. 좋은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전두엽이 발달한 여우처럼 네, 네. 포도를 못 따먹으면 그냥 무브온 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게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말 신경을 안 쓰고 네. 오늘 안 된 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긍정적인 경험이다.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당연히 나에 대한 판단을 할 거고 네.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겠죠. 네.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어도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네. 네, 그냥 다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생각 때문에 내가 내 현실 속에서 괴로움을 겪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네. 세상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아까 초반에 사실적인가 이게 네. 직접적인가 중요한 것만 골라서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남들의 가십 따위가 감히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네. 그러니까 내 뇌를 다른 것들로 채워놓으시면 됩니다. 그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그 어떤 질투건 뭐건 간에 나를 좀 그 부당하게 비난을 하거나 모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에. 네, 사회생활이죠. 네. 사회생활이죠. 일종의 사회생활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은 무대응이라고 하잖아요. 무대응. 무시. 무시. 네. 그냥 무시가 아니라 완전 미끼를 무시. 주지 마 이러죠.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남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라는 의지 표명이에요. 네. 네. 거기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하거나 억울하다고 하거나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의도에 말려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도 나무의 잣대로 내 인생을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그 왕자병, 공주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한 발 더 나가면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잘못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아, 그래요? 그 왕자병이 심해지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전 굉장히 야,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긍정적이면은 훌륭한 CEO가 되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이제 학교에서 일주일간 어떤 생활관에 들어가요. 그 몇몇 그 과 사람들이 몇 명이서 같이 한 생활 이제 일주일 동안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학년이면 취업 준비를 할 때가 됐잖아요.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같이 한 15명 정도가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의 그 의견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모두 네. 아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무언의 합의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야, 너는 네.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지만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이소희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꿈을 이루신 거 아닌가요, 지금? 저는 공주병의 차원을 넘어섰다니까요. 저게 공주라니까요. 이제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들의 반응을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걸 또 친구들이 비난했어요. 제가 병이다, 공주병이다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친구들의 반응이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별로 개념치 않으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네. 계속해서 지원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서요. 지금 한국에서 그 메이저 방송에 지금 아나운서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뤘군요. 꿈을 이뤘어요.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만약에 제 경우였다면 저는 바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공주라면서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할 필요 없죠, 공주가. 아, 그렇구나. 한 차원을 넘어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저는 약으로 안 되고 수술로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요. 근데 어느 정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면 물론 그 자존감이 높아야겠지만 또 이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 때로는 긍정의 오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친구분은 그 남들의 생각보다 친구들의 평가, 자기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기 목표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내 뇌를 다른 걸로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나를 이제 아닌 것 같다, 비난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하는 거를 듣고, 아유, 신경 쓰지 마라, 잊어야지, 그러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이 신경 끄기의 기술, 막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더 집중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삶의 목표가 있고, 다른 바쁜 일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생각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아, 또 한 가지 네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네. 인간이 모두 다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감정은 불안해요. 네. 불안정해요. 네. 그러니까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하고 아름다운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감정이 문제는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변 사람에게. 네. 근데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사람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네, 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감정을 네. 전달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뒤처지가 안 돼서 저러고 가십하고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의 괴로운 감정 상태에 내가 빨려 들어가지도 말고, 네. 예, 그런 겁니다. 기본적인 감정에 사람들이 질투가 깔려 있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래서 그래요. 네. 음. 그 많은 심리학자들이 요즘에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연구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행복의 주요한 요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관심의 대상이 무엇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가 마음속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우선순위면 다른 사람 평가 따위가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험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5분 동안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하세요. 라고 하는 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번에 네. 5분 동안 아무 생각이나 하세요. 단, 코끼리 생각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실험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네. 아무 생각 막 이렇게 하다가 어, 계속 코끼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실험,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가장 중차대한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거가 하나 딱 들어오면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코끼리 그렇죠.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내가 지금 내가 해야 할 목표가 내 마음속에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평가나 비난 따위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섞여 있는가. 내가 행복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섞여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중요하죠. 하는데, 네,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 행복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근데 직장에서 네. 나를 뭐 시기하거나 모함하거나 날 미워하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또 그것은- 라디오 코리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어디 가나 있어요. 네, 네. 어디 가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내가 받는 그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기운들은 어떻게 떨쳐버려야 되나요? 어렵죠. 조직 사회인데 네. 지금 이 책 내용 좋은 것 같은데 이대로 해야지. 네. 그렇게 했다가 낭패가 될 수 있겠죠. 회사에서 나를 조직에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네. 그렇죠. 네. 네, 하지만 그 회사에서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네. 조직이 있다면 모든 기업 조직은 다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조직의 그렇죠.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신경 쓰기의 기술을 하고 나의 것에만 집중할 거야 하는데 내가 집중하는 그게 네.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네. 이 사람은 직원으로서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지 않고 다른 네. 사람들의 가식과 뭐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거기서 집중을 하는 것이 그 회사의 목표와 일치를 한다면 네. 네. 그거는 뭐 최고의 직원이죠. 사장님이 말하는. 네. 네. 그러니까는 다른 직원들의 모함과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내가 회사 생활을 견뎌내는 힘도 될 것이고 네.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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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장님. 네. 세상에는요.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거나 네. 아니면 그냥 충만하지 않고 적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네, 네. 나의 실패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그렇죠. 가까운 사이 중에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예. 원래 가까운 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우리 둘이 지금 저랑 혹시? 응원하는 거 맞죠? 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네. 됐든 그 사람 의견이 내 진정한 포텐셜을 이렇게 발목 잡지 못하도록 네. 네. 잘 차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신경 끄기의 기술 정말 행복해지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환자 혁명의 저자 조한경 원장님 모시고 행복과 건강에 관한 이슈 나눴습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